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하루에 동영상 2개 오늘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책 보신 분도 계시죠? 이재명의 9분 8. 제가 어제 올린 동영상인가 나의 왼팔인가 뭐 이렇게 했다가 그거 잠깐 정정하느라고 9분 8입니다. 요책 제가 그 부평시청에 강연 왔을 때 그때 제가 현장에 가서 강의도 듣고 책 구입해서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아마 이게 중고생 자녀분들 두신 부모님들 어쨌든 요즘 젊은 친구들도 다 아는 가장 핫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 요 책 사서 한번 애들 읽어보게 하는 것도 그리고 대화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알아야 돼요. 요즘 지금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좀. 음,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좀 무거운 내용이라 좀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토요일 날 올렸던 그 지휘자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 동영상이 1,300개가 아니라 지금 13,000개도만요 보니까 3일, 4일 만에 13,000개 하루에 한 4,000명씩 들어온 것 같아요 보면. 저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이재명 시장에 대한 관심이죠. 저와 그냥 대리하는 것 뿐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욕도 뭐 여기저기 막 형수 욕한 거 뭐 달고 뭐 또 그렇네요 보니까 잠깐 올리는 거에 보니까 또 그런 분들 몇 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냅둘 겁니다. 그래야 저희 이제 지지자분들이 아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걸 보고 다른 후보분들에 대한 지지자분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냅둘 겁니다. 욕도 안 할 거고. 예. 여러분도 욕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다 예, 그냥 수고하십니다 이런 거 나좀 올려주세요. 예. 그들이 좀 급하게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욕하지 않는 데에서는 보통 그런 분이 없었는데 최근 뭐 이런 데까지 와서 그렇게 막 이렇게 댓글 다시는 거 분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급해졌다 저들이 좀. 제가 드리는 말이 영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이제 뭐 올 하반기 제가 볼 때는 한 6월, 7월 이후부터 아마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냥 판단하고 뭐 자료도 보고 강의도 듣고 한 거 정리한 거를 좀 어느 정도는 좀 알려드릴게요. 뭐 뭐 정보나 이런 걸 빠르신 분들은 빠르시겠지만 대부분 뭐 예상도 하고 감도 잡고 계시겠지만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 치중하시는 서민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미리 경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그 세상이 뭐 이렇게 암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비관론자나 이런 건 아닌데 예전에 IF 때처럼 넋 놓고 있다가 당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좀 미리 좀 몇 달이라도 알고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그래도 좀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어떻게 사실 큰 거는 바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준비를 각자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돼도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이 저질러 놓은 우리나라의 이 엄청난 쓰레기를 치우는데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벌려놓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 빚이 1350조 1인 국민 1인당 약 2,500만 원의 빚이 있는 거죠. 실적으로 저같이 빚이 없는 사람을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1인당 그 빚이 사실은 더 늘어나게 되죠. 없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30%, 35%가 빚이 없고 나머지 60에서 65%는 거의 다 크던 작던 빚이 있습니다. 그럼 4인 가구당 치면은
제가 볼 때는 최소 1억 이상은 거의 다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평균 좀 잡았고 해도 뭐 지금까지야 뭐 이자가 좀 낮았으니까 뭐 대부분 2% 중후반대 최근에만 2, 3년 정도 2, 3년 정도 대출 뭐 받으신 분들이 2% 중후반대 받으셨던 분들이 금리가 이제 슬슬 오른 겁니다. 금리란 게 방향을 한번 틀어버리면 금리가 본격적으로 떨어진 게 2012년 정도부터 금리가 좀 빠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은행 가보면 4% 5%짜리 적금이 널렸었어요. 그게 3년 만에 지금 1% 1.25가 돼 있지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금 예, 올해 이번 달 예고가 돼 있는데 아마 다음 시작이 됐죠. 미국의 FOMC인가 그 회의가 시작이 돼 있는데 이번 주에 아마 금리 인상의 발표가 날 것 같아요. 거의 확정적이고요. 문제는 올해 2번 정도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에 한 번, 9월이나 12월에 한 번. 그러면 미국 금리가 지금 0.75%인데 이제 1%까지 되는 거죠. 요번에 3월 달에 올리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0.25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느니 미치는 거죠. 한국은행장이 지금 돌아버릴 거예요, 아마. 올리자니 지금 서민들이 지금 빚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경기 앉아서 이자 내느라고 힘들어서 경기가 쓸 돈이 없으니까는 이 모양인데 거기서 금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리기 시작한다. 국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파산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오늘도 기사 난 거 보니까 한 개 가구에 와 있는 가구가 200만 가구다. 뭐 예전에는 뭐 100만 가구네 뭐 이런 얘기 냈었는데 이제 토해내는 거죠. 주변에 너무 일이 생각해지니까 한 개 가구가 200만 가구면 뭐 아무리 적게 잡아서 그냥 한 가구당 3명 정도 산다 그러면 600만 명이 예, 잘못하면 이제 그 600만 명이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예, 그런 지경에 지금 다들 놓여 있어요. 일단은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또 꽤 많으신 분들이 자영업자세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지금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빚으로 연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 거래하시는 분 사장님이 한 분 그 계시는데 주요 5성급 호텔에 이제 뷔페 디저트 떡 납품하시는 분이라 호텔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 애들이 이제 여행을 안 와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중국 내부에서 한국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지금 와 있는 애들은 그 전에 뭐 몇 달 전에 예약해서 온 애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오늘부터는 이제 한국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중국 내에서. 그러면 치명적으로 될 지역이 일단 제주죠. 제주 그동안 너무 좋았고 땅값도 많이 올랐는데 제주 땅값이 아마 이제 폭락을 할 겁니다. 조만간. 머지않아. 중국 애들이 올려놓은 거 이제 아마 많이 빠질 것 같고요. 뭐 지방은 지금 말도 못하죠. 뭐 대구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구 집값이 거의 한 재작년 고점 대비 한 40% 이상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개 가구에 있던 분들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금리 올려버리고 우리나라 지금 대출 금리가 예전에 2% 중후반대였던 게 지금 4% 5% 지금 현재 대출금 그 정도 와 있거든요. 그럼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그 한 개 가구에 와 있으신 분들이 다중 채무자들이세요. 금융기관에 세 군데 이상 빚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자 같은 거나 원금을 다른 데 또 빌려서 이렇게 갖고 하시는 분들인데 한 군데서 터지면 그분들은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걱정인 거죠. 그분들이 또 대다수 또 자영업자 분들이 많고 가게 좀 자영업자 가게 먹자골목 하는 거 가서 봐 보세요. 가게 내놓은 가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안 팔려서 지금 사장들이 지금 미쳐 죽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볼 땐 여름 지나면 지금은 작년에 좀 과열돼 있던 부동산이 지금은 그냥 가격이 어느 정도
보합권이나 조금 떨어진 거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넘어가서 이제 비수기 부동산 비수기 들어가 버리면 그동안 버티고 이렇게 이자만 내고 버티던 분들이 이제 급매를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한두 건 이제 슬슬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제 예상은 본격적으로 가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만세 부르고 급매 뭐 3억짜리 아파트 뭐 20%씩 막 다운시켜서 내놓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 일어날 것 같아요. 가능성이 너무 커져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그 자영업자 문제하고 부동산이 몇 달 안에 올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제일 큰 게 금리 인상이에요. 그럼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돈의 생리상 아시겠지만 돈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반드시 흘러가고 위험한 데서 안전한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약간 우리나라는 되게 좀 국제 평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좀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전 세계에 신용 등급으로 보면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그 안정적인 나라예요. 외환 보유고가 세계 8번째 많습니다, 지금. 한 310조 정도 있거든요, 외환 보유고가. 그러니까 나라가 옛날처럼 IMF처럼 나라가 달러가 없어서 부도날 일은 없는데 우리나라 말고 이제 뭐 남미에 있는 국가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신흥국 뭐 이런 데 있는 자금들이 이제 슬슬 빠지죠.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에 많이 올랐던 러시아나 브라질 펀드들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 자금들이 외국에 있는 자본들이 빠져나와서 그래요. 지금 몽골이 IMF 지원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몽골이 아리까리하고 베네수엘라 아니 그 루뽀 같은 거 보면 TV에 나오면은 거지들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기름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물가가 600%가 넘게 막 1년에 올라버리고 물가 600% 올라오면 우리 살겠습니까? 빵 하나 뭐 1,000원, 2,000원 주고 사는 거 10,000원 하면 그거 사겠습니까? 그거 어디?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런 꼴 나고 있고요. 몽골 그렇고 좀 터키 이런 나라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터키도 뭐 청년 실업률이 거의 4, 50%씩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나라는 이제 그 경제 규모가 이제 크게 세계 경제에 미칠 만한 큰 어떤 그런 큰 제조나 이런 쪽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직은 좀 이렇게 미비하게 영향이 크지 않게 보고 있는데 이제 모르죠. 앞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빨리 올릴 거냐가 사실은 되게 관건이에요. 미국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릴 것이냐. 그래서 대처 못해서 생긴 게 옛날에 97년에 IMF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기업에서는 돈을 뭐 800%, 900%, 1000%씩 단기 외채 빌려와 갖고 뭐 1년짜리, 2년짜리 이런 단기 외채 빌려서 이자 내다가 원금 낼 때 되니까는 그거 못 주고 나라에 돈이 없고 해버리니까는 돈 없어서 부도난 거 아닙니까? 결국엔 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근데 앞으로의 위기는 기업과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개인의 위기로 와요. 개인이 망해 나가 떨어집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돈이 없잖아요, 지금 다들. 돈이 없어요, 서민들이. 중산층도 돈이 저금할 또 예전에는 뭐 중산층 정도면 그래도 하루 한 이렇게 평균 소득이 한 5, 60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축을 지금 못 하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자영업자분들 아시겠지만 세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무서에서 뜯잖아요. 예전에 그냥 넘어갔던 거 몇 년치 세무조사에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놔라. 제 고객들도 뭐 억대 이상 뜯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5년치 세금, 4년치 세금 막 두드려 맞아갖고 한 분은 잘 나가다가 뭐 나락에 떨어져갖고 지금 뭐 단칸방에서 애들이랑 사는 분들도 있고 아마 자영업자분들은 실감하실 거예요. 아마 그 세금 내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너무 힘드신지. 그 세무조사 한 번 맞으면 웬만한 가게 버티기 힘들어요. 보통 5천만 원, 1억씩 이렇게 맞거든요. 잘못하면.
그게 이제 조만간에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재작년에 부동산 피 먹겠다고 투자하신 분들, 이거 방송 보신 분들 중에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계약금 1,000만 원 걸면은 뭐 아파트 뭐 4억짜리 뭐 5억짜리 이런 거 그냥 뭐 어, 계약해드립니다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저희 동네도 그렇고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부동산 그 찌라시 나눠주신 분들, 분양 찌라시 나눠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바깥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까요? 정말 그게 싸서 좋아서 그거 하려고 나와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건설사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떨궈내서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약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나와서 각 건설사에서 사람들 써갖고 지금 막 노인네들 꼬셔갖고 막 싸다 분양가 예전에 이거 뭐 1,000만 원 뭐 1,200 이랬는데 지금 뭐 800, 900이 합니다 이러고 막 끌어가고 있거든요. 거기 끌려가신 분 제가 볼 때는 그거 완전히 호구 되는 거예요, 호구. 그거 지금 받아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받아갖고 그 부동산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값을 이제 기본으로 할게 우리나라에서 워낙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아파트 값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빠져도 거래만 되면 돼요. 어쨌든 뭐 20%가 빠지든 30%가 빠지든 거래가 되면 그래도 어쨌든 뭐 갚을 거 갚고 하면 되는데 이자 낼 돈이나 원금 갚아야 될 날이 자꾸만 돌아오는데 분양받으신 분 어쨌든 지금 있는 걸 팔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 아니고 자기 사는 집이 어쨌든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올해부터 이제 분양이 이제 터질 텐데 하반기부터 이제 분양이 터질 거거든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3년 전에 이제 분양했던 것들이 그럼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터집니다. 매년 70만 가구 이상씩 터져요 아파트가. 빠져도 이게 문제는 제일 무서운 건 거래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파트가 빠지면 싼 데로 또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싼 데로 사서 뭐 20% 30% 싸게 사면서 들어가면 괜찮은데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너무 커져 있어요 지금은. 돈이 말라 있거든요 시중에. 작년에 부동산으로 다 흘러가서 피 먹겠다고 다 그 부동산으로 다 흘러가서 건설사만 배부르게 해놨죠 다들. 그거 잡으셨던 분들이 피눈물 나실 분들이 앞으로 1, 2년 내에 엄청나게 많이 생기실 거예요. 일단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거래가 일단 빠질 거고 무조건 빠질 겁니다 아마. 아주 특수 지역 서울에 있는 뭐 몇 군데 강남이나 뭐 반포나 뭐 잠실 이쪽 특수 지역 빼놓고는 거의 다 아마 지금 가격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서 근데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빠진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부동산 특히 관련돼 있으신 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빠진다는 말을 절대 안 해요. 보합이나 뭐이 정도 갈 거다라고 왜 본인들은 거래만 되면 되거든요. 빠지던 올라가던 그 가격 유지가 되는 거래만 돼서 피만 받아 먹으면 되는 분이라 쉽게 빠진다는 얘기 사실은 잘 안 해요. 빠지게 되면 거래가 일단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분들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큰일 나고 분양업자나 이게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신 분들 얘기를 듣고 뭔가 부동산을 사신다 그러면 굉장히 요즘에는 위험하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시던 분들은 자금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다 아마.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모르고 계속 지금도 길거리에서 보면 노인들 그 분양업자들 잡혀가고 싸게 준다고. 그러니 지금 자기 사기 사는 아파트보단 싸거든요. 딱 보면. 그러니까 우르르 또 몰려가는 거예요 또. 뭐밥 사준다 그러고 데리고 가고 차 사준다 뭐 커피 사준다 그러고 데리고 가고 분양업자들 막 차에 실어갖고 막 노인네들 날라다녀요 요즘에.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제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모르는 연세 드신 분들 정보가 무지하고 이게 좀 느리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막 장사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화도 나고 그래서 앞으로 물가도 계속 오를 거고 세금은 어떻게 내든 간에 뭐 더 거들려 할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되면 어떤 정책을 해서 어떻게 할지는 뭐 그때 가봐서 할 일이지만
어쨌든 힘든 상황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힘든 상황은 이게 그가 된다고 뭐 생길 일이 안 생기고 사실 그건 아니에요. 생길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이 된다고 해서 터질 일이 안 터지고 할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놨거든요 지금. 그래서 은행도 보면 이제 은행 이제 수수 뭐 이체 뭐 계좌 만들고 뭐 하는 거 다 공짜 했잖아요. 서비스 받고 뭐 계좌 보내고 뭐 월급 통장만 하면은 뭐 이체 수수료 무료 하는데 시티은행에서 이제 일정 금액 안 되면은 1년에 5천 원인가 아마 수수료를 받는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다 따라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머지않아. 은행이 지금 마진이 너무 안 좋거든요. 예대 마진도 안 좋고 뭐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니까 직원들 이제 뭐 잘라버리고 1층에 있던 은행 다 2층 다 올려버리고 수익이 안 나서 그래요. 수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 아마 계속 금융권은 계속 금융 그 구조조정이 계속 될 거고 산업 구조조정도 지금 계속 아마 올해도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놀고 있는 아빠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지방이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불안해지는 서민들이 너무 많아질 거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발 다른 사람이 되지 않고 이재명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강단 있게 그 경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 되면 재벌 눈치 봐야지 뭐 공무원들 늘려줘야지 공무원 늘려준 거 일회성입니까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인가 늘리겠다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 공무원 늘리기는 정말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위험한 그 자기 있을 때 어떻게든 메꿔가겠지만 그 사람들 뭐 자기 임기 끝나고 나가버리면 그 사람들 뭐 자기가 올려왔던 사람 다 자를 겁니다. 그러지도 못하는데 한 번 넣어놓으면 어쨌든 정년까지는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 자금을 도대체 어떻게 조달할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결국 국민들 세금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그 무조건 내 느낌으로 이 사람이 좋아라고 가실 것도 아니고 뭐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이재명을 뭐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책 다 비교해 보시고 문재인 좋아하시거나 안희정 좋아하시는 분들도 제발 좀 정책을 좀 비교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표를 끌어올 정책인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좀 이게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잘못 뽑아놓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되게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고 잘못 뽑아놓으면 필리핀이나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되게 두려운 시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판단하시고 우리나라의 하반기 이제 여름 지나면서부터 뭐 지금도 너무 힘들어하시지만 본격적인 위기는 지금 아직 안 왔거든요. 본격적인 위기는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2년, 짧으면 2년, 길게는 3년 동안 잘 살아남으셔야 되세요. 파산 안 되게끔 자기 돈 관리 잘 하시고요. 자기 재정 상태 잘 관리하셔서 좀 빨리빨리 처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보면 아무런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대선까지는 2달이 남았는데 그 2달 동안 대기업은 아무 결정도 못 하거든요. 올스톱은 올스톱. 모든 그 미래 계획이 올스톱이에요. 모든 기업들이 지금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다들. 왜 어느 사람이 될 거에 따라 정책이 바뀔 거기 때문에 숨죽이고 있는 거죠. 어느 사람이 될지 자기들도 아직 확신을 못 갖고 있으니까. 문재인으로 다 맞춰놨다가 나중에 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 정책이 한 번에 돌리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무슨 계획을 그쪽에다 맞춰놓기 때문에 그게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지금 아무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투자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개인들도 조심하시고 어쨌든 앞으로 2달간은 굉장히
더 힘든 시기,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가 올 거고 좀 조심하셔서 다들 음, 과거 얘기하면서 제가 이 했던 얘기 차라리 전 헛소리 네가 헛소리했다고 욕하는 답글이 좀 왔으면 전 개인적으로 바래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여기서 좀 너무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